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장을 지낸 인물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한편 경찰이 오늘 구치소에 있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를 찾아가 성폭행 혐의를 조사했습니다. 첫 옥중 조사인데요. 강신업 변호사와 관련 내용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결국 이제 구속영장을 양 전 원장에게 검찰이 청구를 했는데 네. 청구할 거란 관측이 원래 높았기 때문에 이런 예상이 좀 지배적이어서 가지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거를 발부를 하느냐, 기각을 하느냐 그 여부인데요. 일단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오늘 이제 전격적으로 청구가 됐죠. 예.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가능성은 있다고 봤습니다만은 어쨌든 71년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예. 네. 먼저 혐의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지금 공무상 비밀 누설도 있고 예, 예. 허위 공문서 작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고 손실죄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등등이 있는데요.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발부 여부를 물으셨는데 결국은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증거를 확보했는가라고 예.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장을 발부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구속 사유를 봅니다. 예. 그러니까 도망갈 것인가, 예. 또 증거를 인멸할 것인가, 또 주거가 일정한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예. 지금 검찰이 얘기하는 것과 법원이 얘기하는 것이 좀 부딪힐 가능성은 있는데 예. 검찰에서는 범죄 중대성 때문에 구속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 근데 거기에 비해서 법원에서는 아무래도 주거가 일정하다. 그다음에 도망할 염려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볼 가능성이 있어서 예. 지금으로서는 발부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는 것이 일단 가능합니다. 예. 이번에 이거 이제 영장 청구하면서 저번에 기각됐었던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다시 청구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만 고영한 전 대법관은 같이 넣지 않았고 그렇죠. 박병대 전 대법관만 다시 청구한 거예요. 이 이유도 궁금하네요. 일단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박병대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예. 이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것에 정점에 있었거든요.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예.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그 법원 행정처장을 지냈는데요. 예. 그때가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아주 몰두하고 그다음에 청와대라든지 국회라든지 대로비를 할 때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임종원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그다음에 박병대 법원행정처 처장, 예. 그다음에 대법원장 예. 이렇게 라인을 보면 여기서 집중해가지고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고영한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2010년 이후에 좀 이렇게 이미 상고법원 이것이 이제 한물 가라앉았을 때 예, 예. 그때 이제 대법관을 했거든요. 법원행정처장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런 배경 하에서 네. 재청구가 된 것이고 예. 저희가 앞서 이제 구속 여부에 대한 전망 여쭤보기도 했지만 네. 이제 다음 주 초쯤에 아마 영장 실질 심사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일에 양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까마득한 후배 판사들 앞에서 이제 혐의를 소명을 해야 되는 건데 아무래도 그렇게 심정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든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 나가가지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예. 거기서 이제 최악의 결과를 피하겠다는 것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의도로 보여요. 예. 지금 왜 조사는 27시간 받았는데 예. 조서를 검토하는데 36시간 30분을 썼다 이 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예.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고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열심히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조사를 안 받는 날도 혼자 별도로 나가가지고 조서를 검토했거든요. 예, 네. 예. 그렇다면은 도망갈 염려가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주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열심히 다투는 사람이 열심히 다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피의자의 방어권이라고 하는 것을 보호해야 된다. 예. 예. 그것을 보장해야 된다. 예. 방어권이라고 하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구속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나가가지고 다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다음에 안 불러도 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원래 구속을 시키고 안 시키고는 예. 도망이 가장 중요해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신병을 확보해가지고 재판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도망의 염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염려라고 하는 건데 네네네. 증거인멸의 염려라고 하는 것도 이미 임종원 전 차장은 구속돼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박병대 법원행정처장하고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하고 혹시 연락할 수 있지 않냐. 이것이 또 이제 검찰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데 예. 이제 공범끼리 입 맞출까 봐.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우리는 연락도 안 하고 있다. 예.
뭐 휴대폰 같은 것도 스스로 내보일 수 있다. 예. 전혀 연락도 안 하고 있고 예.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나가가지고 조서를 검토하는 것은 일단은 구속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어요. 예, 또 구속을 피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 것이 한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거의 조서를 통째로 외우는 것 같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들여다봤다고 그것도 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6시간,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7시간 정도 조서를 예, 검토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36시간 30분 했다는 얘기는 통째로 거의 외웠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별로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난 모르는 일이다. 예. 실무선에서 한 일이다. 예. 등등으로 하니까 자기가 대답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검토할 것도 별로 없어요. 예. 그럼 뭘 보는 겁니까? 질문을 보는 거죠. 뭐라고 물었는가. 예. 내가 대답한 걸 보는 게 아니라. 예, 예. 그래서 그 질문을 갖다 꼼꼼히 분석하면은 미리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것을 충분히 만들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영장 실질 심사하는 날 예. 이것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하나하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반박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조사를 받으면 내가 그 검찰의 질문에 검사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확인 차원에서 그렇죠. 이 조서를 열람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천편일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보니 검사의 질문들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향후 재판에서 자신의 논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검찰의 의도 네. 그런 것도 분석함과 동시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 구속을 피하기 위한 대응 논리다. 참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울 정도로 굉장히 그렇죠. 꼼꼼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원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굉장히 꼼꼼한 사람으로 그 법원장 할 때도 그렇고요. 예, 예. 굉장히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서 심지어 양주사다 예. 이렇게 이제 불리어졌다고 그래요. 예, 예. 꼼꼼하다는 의미로.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법원장 할 때도 하급 공무원처럼 예. 하나하나 챙기고 꼼꼼하다 그래가지고 예, 예. 그렇게 불릴 정도로 꼼꼼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번에 그 꼼꼼함이 발휘되는 건데 예. 결국은 구속을 피하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보자면 아까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구속 여부가 단순하게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는 없는 사안인 것 같다는 말씀이군요. 이제 영장 전담 그 이제 판사를 한 2, 3일 뒤에 또 만난다고 하니까 네. 이제 그 자리에서 이것 봐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그렇죠. 혐의를 다투고 있고 나는 이제 방어권을 보장받을 필요가 그렇죠.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36시간이나 봤다. 이걸 항변하겠네요, 결국에. 왜냐하면 그리고 그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은 우리 예.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거든요. 예. 그래서 방어권은 최대한 보장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내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 재판 예. 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꼭 구속을 시켜야 될 그런 어떤 이유를 찾기가 예. 마땅치 않을 수가 있죠. 예, 시간을 저희가 조금 되돌려보면 작년에 이제 양 전 원장이 기자들 앞에서 그 인터뷰하면서 네. 모든 것은 이제 자신의 책임이고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건 이제 어쨌든 언론 앞에서 한 얘기고요. 실제 조사를 받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나는 모른다, 아랫 그렇죠. 사람들이 다 한 거다라고 결국엔 이제 떠넘긴 셈이 됐네요.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전면 부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결국은 알지 못한다, 실무선에서 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어떤 얘기를 하다 보면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 요 정도 얘기를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 전 원장의 영장 실질 심사는 통상적으로 2, 3일 뒤에 이제 나온다고 저희도 이제 네. 보도를 해드렸는데 어떤 판사가 맡게 될지도 이제 관심사일 그렇죠. 것 같고요. 누가 맡게 될지 또 언제 열리게 될지 저희가 또 자세히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만나봤고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영상 좀 만나보겠습니다. 예, 심석희 선수가 성폭력을 추가로 폭로한 네.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조 전 코치에 대해서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해서 옥중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가지고 조사했을까요? 예, 오늘은요 결국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증거를 들이밀면서 이제 그 압박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증거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심석희 선수의 진술 증거가 있죠. 예. 근데 그거 말고 심석희 선수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 예. 그다음에 또
이 조재범 전 코치의 휴대폰 예. 그리고 태블릿 PC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 어떤 증거가 거기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다면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압박을 했을 가능성으로 보이는데요. 예. 결국 스모킹건이 있는지가 이 사건에서는 중요한데 예.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오늘 9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럼 오후 5시까지 했다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 이미 끝났겠습니다. 예, 끝났을 겁니다. 네네. 그런데 그렇게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이 이제 피의자가요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또 이렇게 어떤 언지를 주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혐의를 스스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예. 인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예.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지 아마 그런 것들을 캐치하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사실 이제 휴대폰을 분석해서 디지털 그렇죠. 포렌식을 통해서 갔기 때문에 두 사람의 어떤 대화라든지 이런 그렇죠. 부분을 봤을 때 사실 스모킹건 우리가 이제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일까요? 예, 지금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런데 텔레그램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텔레그램으로 만약에 주고 받았으면은 사실은 그걸 알아낼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비밀 대화방이라고 하는 기간에 거 따라 있죠. 또 없어진다면서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전명규 빙상연맹 네. 부회장을 했던 분이 있잖아요. 예. 그분이 이제 조재범 코치의 어떤 스승격인데 예. 그 양반이 그 조재범 코치라든지 자기 제자들한테 예. 텔레그램을 써라. 텔레그램을 깔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이 알려져 있거든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심석희 선수하고도 만약에 텔레그램을 썼다면 그건 안 나왔을 건데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자 메시지라든지 메일 주고받았다면 예. 그런 것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혹시라도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조재범 전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이제 성폭행하고 나서 예. 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뭐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듯한 예, 예. 그런 것들을 보낸 것이 있다면 예.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어떤 결정적 증거를 제시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추이를 좀 지켜보고요. 상습 폭행에 이어서 성폭행 폭로가 이어졌기 때문에 네. 그 연관성에 따라서 구형량은 분명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네. 지금 뭐냐면은 처음에는 상습 폭행으로 지금 기소가 돼가지고 1심 받고 2심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폭행은 지난 12월 달에 그 이후에 나온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원래가 이제 14일로 결심 공판을 정했다가 3일로 미룬 겁니다. 예. 검찰의 요청에 의해서 말이죠. 예. 그러면서 검찰이 이제 일주일 동안 시간을 가졌는데 과연 이제 어떻게 구형을 할지 그리고 재판을 더 계속 하자고 할지 이런 예. 것들이 이제 23일 날 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이 상습 폭행 또는 상해죄 예. 이걸로 지금 그 만약에 형량을 받아가지고 예. 재판이 확정이 되면 예. 그러면은 그 폭행하고 성관계하고 연관이 된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폭행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성폭행을 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예, 예. 그럼 그게 이제 연관이 됐기 때문에 성폭행을 처벌 못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네네네네. 한 번 심리하면 그 다음에 재판하지 못한다 예. 이런 원칙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검찰이 어떻게 구형을 할지 그러니까 이 성폭행까지도 더해가지고서 구형을 할지 아니면 재판을 더 하자고 할지 아니면 일단은 이 상해죄만 이제 처벌받는 걸로 하고 이거와 연결되지 않은 성폭행 그러니까 예, 예. 이 상해와 연결되지 않은 성폭행 이런 것들을 별도로 분리해서 기소를 할지 이런 것들을 두고 봐야 되는데 아마 검찰의 고민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하는 재판이 1심이면은 좀 예. 기다려달라 그래가지고 예. 빨리 수사해가지고 병합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하는 재판이 2심이다 보니까 예, 예. 그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는 이번에 이제 구형을 좀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성폭행 재판, 이 수사와 재판을 어떻게 할지 예. 이런 것들을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튼 재판부가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만약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거나 이제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폭행 혐의와 연관돼 있는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처벌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렇게 또 이어지는군요. 하여튼 여기서는 어쨌든 성폭행은 지금 하고 있는 재판에서는 처벌을 못하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예. 문제는 그 성폭행 직전에 있었던 그 폭행, 상해 예, 예. 요거를 갖다가 이제 분리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그 법원에서 선고를 하는지 아니면 예. 이런 것들을 선고를 하지 않고 예. 다시 그 분리된 그러니까 단순한 성폭행하고 연관되지 않은 예, 예, 예. 폭행만 여기서는 처벌을 하고 예. 나머지는 다시 기소를 해서 예. 다퉈라 이렇게 얘기를 할지 이런 건 좀 지켜봐야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성폭행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면 사실관계는 좀 더 따져봐야겠지만 심 선수 측의 주장대로 조 전 코치의 성폭행이 고2죠. 그러니까 그렇죠. 만 17세부터 시작됐다는 게 입증이 된다면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절차 여기에 대한 특례법까지 이제 적용이 가능한 게 아니겠습니까? 맞아, 아청법이라고 그래요. 아청법에 의하면 19세 미만은 가중처벌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아청법에 의해서 성폭행에 의해서 상해 뭐 이렇게 나고 그러면 말이죠. 예. 그러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7년 이상의 징역 뭐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미성년자일 때 이렇게 성폭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미성년자일 때 폭행했던 부분은 아청법에 적용을 받고 예. 성년이 된 다음에 폭행한 거는 그건 형법에 적용을 받고 이렇게 되는데 예. 지금 폭행을 여러 번 했다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성년자일 때 폭행한 거는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예. 인정이 된다면 말이죠. 네네네. 네. 마지막으로 네. 대한체육회장이 사과를 하긴 했는데 그동안과 뭐 비슷하게 별다를 게 없을 거다 이런 목소리도 나와서 글쎄 이게 뭐 이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좀 나와줘야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또 전망을 하시는지 좀 글쎄 말입니다. 사실은 이 체육계에서의 미투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예. 굉장히 그 선수하고 코치 뭐 이런 경우 그 관계는 사제관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합숙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거의 뭐 많은 시간을 붙어 있고 예.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비밀리에 은밀하게 그다음에 또 전 그 코치가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잖아요. 예. 쉽게 말하면 선수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가운데서 이렇게 일어난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 번이라도 뭐 어떤 성추행이라도 하면 영구 제명을 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시 돌아올 수 없게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어요. 신유용 이 선수 같은 경우 성폭행한 코치 예. 거기에 대해서는 유도 선수 아닙니까? 예. 등급을 내려버렸다 그래요. 징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도 선수가 예를 들어서 뭐 5단이다. 예. 그러면 0단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 그래요? 영구 제명뿐만 아니라 말이죠. 예. 그래서 결국 그 선수로서의 어떤 명예뿐만 아니라 또 코치도 마찬가지. 과거에 가졌던 거.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 과거에 올림픽을 해서 메달을 땄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코치가 됐는데 성폭행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올림픽에서 메달 땄던 연금 같은 거 있죠. 예. 이런 것까지 완전히 박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사람이 가졌던 명예라든지 또는 뭐 어떤 금전적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박탈하면 예. 그러면 아마 그 영구 추방하고 말이죠. 그러면 조금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절대로 이런 나쁜 짓을 할 생각을 못할 생각을 정도로.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비밀리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늘 있다. 네. 예. 현재 어떤 뭐 금전적인 부분이나 권위뿐만 아니라 과거의 영광까지 싹 다 그렇죠. 박탈하게 예, 만드는 아주 강력한 대책이 예, 필요한 또 것 그런 같고요.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 그 다음에 네. 징계받은 사람, 뭐 과거 지금 보니까 그 어떤 성추행으로 징계받은 사람도 또 몇 년 있다가 뭐 또 그러니까요. 돌아오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성범죄라든지 이런 도덕성과 관련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예. 돌아오지 못하도록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좀 강력한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 주제 영상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이 내용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안락사로 시작을 해서 이제 돈 문제까지 범위가 이제 넓혀졌는데 일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박 대표의 혐의부터 좀 짚어보죠. 예, 참 이것도 충격적이에요. 네. 동물 단체 케어를 한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서 돈벌이를 목적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지금 혐의는 뭐냐면 동물관리법, 동물보호법 위반이고요. 예. 그다음에 특경법상의 사기죄, 예. 그다음에 또 횡령죄 이런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왜 사기가 되는 거냐면요. 예. 원래는 동물을 갖다가 관리하고 케어한다고 해서 후원금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 보조금을 받은 것이고, 근데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 횡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받은 돈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 빼다가 개인의 소송비로 쓴다든지, 예. 뭐 또 개인 명의의 땅을 산다든지, 그리고 또 그 돈을 줄 때는 동물을 관리하고 보호하라고 준 건데 그 돈을 오히려 안락사를 시키는 약품을 사가지고 예. 그렇게 딴 데 쓴다든지 그러면 그게 이제 횡령이에요. 그런 혐의도 받고 있는 거고, 예. 또 동물을 이제 학대했다고 해서 동물관리법 위반도 동물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제 그 사기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이제 후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내가 후원하는 단체가 이런 짓을 만약에 하는 걸 알았다면 특히 안락사에 대한 부분이 더 그렇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알았으면 우리 후원 안 했다. 이거 후원자 기망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사기 아니냐. 사기가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네, 될까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했어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지금 22억, 한 20억 정도 1년에 받았는데요. 예. 그중에서 이 동물 보호에 쓴 거는 8%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가. 한 1억 6천만 원 정도. 그럼 나머지 돈은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돈을 후원받을 때 내지는 예. 보조받을 때 목적을 정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요. 네. 그럼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적을 정해서 받은 걸 다른 데 쓰면 횡령이 되는데 예. 근데 이제 받을 때 거짓을 말해서 기망을 해서 받으면 그건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동물을 갖다가 보호한다고 돈을 받아가지고서 보호를 안 했으니까 기망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예. 물론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때는 정말로 동물을 보호하려고 받은 거다. 이제 예. 기망은 아니다. 예. 근데 돈을 다른 데 썼다 그러면 사기는 안 되고 횡령이 될 여지는 또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인지 횡령인지 이런 거 좀 따져봐야 되지만 예. 어쨌든 지금까지는 법 위반은 분명합니다. 예. 지금 박소연 대표가 내일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거든요. 네. 이때는 어떤 입장을 표명을 할까요?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도 몇 번 또 연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제 내일 한다고 그럽니다. 예. 근데 기본적으로 뭐 죄송하다 이런 얘기는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도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내일 모르겠습니다. 이 동물 보호 단체의 이 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할지 예. 이걸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사회한테 맡기고 자기는 근데 이사회라고 하는 것도 이 박소연 대표의 어떤 친인척들이라든지 친분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요? 그래서 내일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쨌든 고개를 좀 숙일 겁니다. 예. 그러면서 오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을 샀다든지 법률 비용을 썼다든지 또 뭐 안락사를 시켰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예. 오해가 있다는 식으로 좀 변명을 할 것 같은데 예. 한번 들어봐야 알겠죠. 예,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하는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짚고 가자면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주장을 했네요. 어떤 이 동물단체 마찬가지로 동물단체에 종사하시는 분 같은데 네. 이 박소연 대표가 미국인하고 2010년에 결혼하고 자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중 국적의 가능성,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의 가능성도 함께 제기하면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출국을 해버리면 이거 수사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럼 출국 금지 요청을 지금 했기 때문에 출국 금지를 뭐 당장 뭐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이제 동물단체가 오늘 이제 고발을 했잖아요. 예, 예.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그랬어요. 예. 근데 고발을 하면서 동시에 출국 금지도 이제 요청을 한 거죠. 예. 그렇게 된 건데 지금 뭐 미국인 남편하고 아들은 미국에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건 맞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그러면 법무부에 요청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법무부의 사유가 맞으면 이제 출국 금지를 하게 되거든요. 예. 아마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다만 이제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검토를 해서 이것이 뭐 얼마든지 이제 이 범죄 혐의가 있다. 예. 이러면 이제 출국 금지를 할 것이고요. 범죄 혐의가 없다 그러면 물론 안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봐서는 어쨌든 수사가 필요하니까 예. 출국 금지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저희도 기다려 보고요. 오늘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